주예슬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다시 돌아왔네요. 다음 주는 수요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어서 휴일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들어야 하는 날이 하루 줄어든답니다. 이런 기분 좋은 소식을 듣고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이 1단원 내용을 계속해서 나갈 거예요.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하고 시작할 건데, 지난 시간에는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 대해서 배웠죠. 물리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건가요? 변하지 않는 건가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화학변화는 물질의 성질에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이 성질이 변화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화학변화와 물리변화로 분류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지난 시간에 구글 폼 링크로 수업 중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화학변화는 왜 성질이 변화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이번 시간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변화가 물질의 성질의 변화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자, 물이 끓는다. 물이 끓는다는 물리변화인가요? 화학변화인가요? 속으로 화학변화라고 생각했으면 아닙니다. 물이 끓는 거는요,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변화예요. 그래서 물이 끓는 것을 선생님이 모형으로 한번 그려보면 물 분자식으로 H2O, 그래서 H2O를 한번 그려보면 O에다가 H 두 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죠. 물 상태에서는 이 분자들이요, 이렇게 비교적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어요. 크기가 조금 제각각 다른가요? 네, 그냥 같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렇게 물 상태에서는 물 분자들이 비교적 가깝게 있었는데 물이 끓으면 기체 형태로 변하겠죠. 이때 이 입자 하나하나, 원자 하나하나는 끊기지 않아요. 끊기지 않고 물이 끓게 되면 얘네 사이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남의 자리까지 침범해가면서 이렇게 분자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분자라는 거는요,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그런데 물이 끓는 과정을 보면 이 덩어리,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물리변화를 한번 정리해보면 물리변화는 원자 배열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쵸? 원자 배열의 변화도 없고 분자의 종류도 분자 종류도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아요.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분자 자체가 거리만 멀어질 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좀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물에다가 지지직 전기를 주면 물은 수소와 산소로 나뉘게 됩니다. 이거는 아예 다른 물질이 생긴 거기 때문에 화학 변화에 해당해요. 물의 전기분해. 물이 전기분해되면 수소와 산소로 나뉘는데 이거를 모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마침 물들이 여기 침범해 왔네요. 그러면 이 물들로 한번 모형을 그려보죠. 자, 얘한테 전기를 줬어. 전기를 주면요, 산소와 수소가 이렇게 서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양쪽에 원자 수가 좀 안 맞죠? 하지만 그냥 이거는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자, 물을 전기 분해하면 물 분자 자체가 산소 분자와 수소 분자로 이렇게 분해되게 됩니다. 아예 새로운 물질이 생겼죠. 이때는 요런 게 얘와 똑같게 이때는 원자의 배열의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원자 자체의 배열이 바뀌었죠. 원자의 배열이 변화하면서 분자 종류까지
분자 종류까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이 분자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화학 변화는 물질의 성질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 1단원 내용 중 화학 반응의 규칙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이 1단원에는요, 세상 모든 화학 반응에 성립하는 규칙 3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 규칙 중에 첫 번째 법칙을 오늘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모든 화학 반응에서 일정하게 성립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 이 법칙의 의미는 이 법칙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대충 질량이 보존된다는 느낌이지. 그 느낌만 가지고 오늘 수업 내용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 법칙이 진짜로 성립하는지 선생님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이렇게 실험복 입고 있잖아요. 네, 학교에서도 잘 안 입는 이 실험복을 입고 이 법칙이 진짜로 성립하는지 실험을 직접 하면서 여러분과 눈으로 같이 볼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할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 앙금 생성 반응 실험입니다. 우리 앙금 생성 2학년 때 물질 속에 이온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으로 한번 배웠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화학 변화의 예시로도 있었어요. 그 앙금 생성 반응이 일어날 때 이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죠. 선생님이 이렇게 실험 재료를 준비를 해놨어요. 질량을 측정해야 되는 거니까 전자저울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앙금을 만들 2 수용액을 준비를 했습니다. 실험을 할 때는요, 이렇게 실험복도 입고, 머리 긴 친구들은 머리도 묶고, 장갑도 이렇게 끼고 해줘야 돼요. 실험실 안전수칙 잊지 않았죠? 자, 이렇게 다 갖춘 다음에 이 선생님이 준비한 2가지 용액은 어떤 용액이냐면요. 한 개는 질산은 용액이고요. 한 개는 염화칼슘 용액입니다. 2 용액을 반응시키기 전에 질량을 먼저 측정해 볼게요. 전자저울은 전원을 이렇게 켜고 0점 조절을 해줍니다. 근데 0점이 맞기 때문에 안 누를게요. 자, 반응 전 질량을 한번 측정해 보면 반응 전 질량은 149.40입니다. 149.40. 단위는 그램이죠. 그러면 2 용액을 반응시켰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41, 39, 뭐지? 네, 40, 149.40인데 선생님 도대체 무엇을 적은 거죠? 네, 149.40 g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이를 반응을 한번 시켜볼게요. 반응시키면 앙금이 생성될 텐데 한번 색깔에 집중해 주세요. 자, 염화칼슘과 질산은 수용액이에요. 2개를 섞으면 따단! 우와! 흰색 앙금이 생성되었습니다. 흰색 앙금. 마치 우유 같은 빛깔 흰색 염화은 앙금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앙금이 생성된 뒤에 반응 후 질량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금이 지금 생성되었는데요. 149.39가 나타나네요. 149.39. 앙금이 생성되었더니 149.39g이 되었어요. 39g은 40보다 0.01 차이가 나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앙금이 생성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량은 거의 일정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방금 실험에서 질량이 거의 일정하게 보존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모형과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물질을 방금 섞었어요. 어떤 물질이었냐면 첫 번째는 질산은이라는 물질입니다. 질산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섞어준 물질은 염화칼슘이라는 용액입니다. 염화칼슘. 자, 이렇게 반응식을 적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온이 어떤 게 있냐면 은이온과 질산이온이 있었어요. 은이온과 그리고 질산이온. 네, 이온이니까 여기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와줘야겠죠. 은이온, 질산이온. 자, 이 CaCl2라는 염화칼슘 용액 안에도 마찬가지로 칼슘 이온과 칼슘은 Ca2 플러스 이온과 Cl이라는 염화이온이 들어있습니다. 염화이온. 네. 오, 얘가 같이 지워지네요. Cl2. 이 두 가지를 섞었더니 흰색의 앙금이 생성됐어요. 그 흰색의 앙금은 누구랑 누가 만나서 생긴 거냐면 이 은이온과 이 염화이온이 만나서 생긴 앙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난 앙금은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줄게요. 그리고 얘네는 지금 일정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 양을 좀 맞춰주면 여기에 Ag 플러스 그리고 얘도 NO3 마이너스 이렇게. 사실은 이 반응식에 여기 개수가 2가 있거든. 그래서 두 개씩 적어줬어요. 자, 그러면 AgCl이 얘들도 만나서 AgCl,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하나 더 생성되었다고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에 남는 이 친구들은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구경꾼이에요. 주변에 구경꾼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NO3도 마이너스, NO3 질산이온도 이렇게 구경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적어보면요. AgNO3와 CaCl2, 질산은과 염화칼슘이 만나서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생성되었으며 칼슘과 질산은 이 두 개는 한 번에 합쳐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개수 2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반응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반응에서 왜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반응 전과 후에 이 이온들, 이 물질들의 종류와 개수가 변합니까? 한번 볼게요. 지금 Ag, 은이온 두 개와 염화이온 두 개가 있었어요. 이 두 개가 만나서 앙금을 만들기는 했으나 그 입자 두 개가 그대로 개수를 맞추고 있죠. AgAg, AgAg, ClCl, ClCl 똑같은 개수죠. 그리고 NO3, 질산이온과 칼슘이온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두 개씩으로 이렇게 반응 전과 후에 입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찾아보면 반응 전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더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지 실제 눈으로 볼 실험 두 번째는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입니다. 어떤 물질 두 개가 만나서 기체가 발생된다면 질량은 일정할까요? 아니면 변할까요? 선생님이랑 실험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체 발생 실험의 재료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염산이에요. 염산. 그리고 분필입니다. 분필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반응 전의 질량을 측정해보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만나게 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본 다음 반응 후 질량을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염산과 분필의 반응 전 질량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필 질량까지 재려고 선생님이 분필을 미리 올려뒀는데 지금 0점으로 나오네요. 한번 볼까? 네, 0점을 맞추고 자, 분필 질량을 재기 위해서 종이를 하나 얹혀두고 그 다음에 염산도 같이 유리병과 함께 질량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병이 좀 무거워요. 자, 지금 반응 전에 보니까 226.41 맞나요? 226.41g이었어요. 자, 이 염산에다가 분필 넣으면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염산에다가 뚜껑을 열고 이 종이 무게는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니까 여기 두고요. 분필을 잡고 이 염산 안에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을 거예요. 자, 지금 자, 분필이 염산 안에 들어가니까요. 보글보글 기체가 발생하고 있어요. 염산과 탄산칼슘이 만나면 이렇게 기체가 발생합니다. 어떤 기체냐면 이산화탄소 기체예요. 자, 기체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을 때 질량을 한번 측정해보죠. 자, 측정해보니까 226.38이에요. 226.38. 자, 지금 선생님이 뚜껑을 빠르게 닫았지만 중간에 변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뚜껑을 닫았을 때는 226.38로 거의 일정함을 볼 수 있죠. 0.03 차이니까요. 자, 그러면 뚜껑을 열면 질량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안에서는 염산과 탄산칼슘의 반응으로 기체가 막 발생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뚜껑을 열면 기체가 어떻게 될까? 빠져나가겠죠. 기체가 빠져나가면 질량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예상이 맞는지 한번 해보죠. 자, 지금 기체가 막 발생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이거 봐요. 거품이 막 발생했어요.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샥 열고 네, 냄새는 안 나요. 아무 냄새도 안 나고. 자, 한번 측정을 해보면 지금 질량이 167.31. 근데 뚜껑 무게를 지금 안 재고 있네요. 뚜껑 무게. 이거 빼먹으면 안 되죠? 자, 뚜껑 무게. 뚜껑 무게까지 하면 226.23g. 뚜껑을 열었더니 226. 몇이라고요? 23g. 뚜껑을 열었을 때. 자, 뚜껑을 닫았을 때는 거의 질량이 일정함을 알 수 있는데 뚜껑을 열었을 때는 확실히 빠져나간 기체 양만큼 질량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을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보죠. 네, 이 반응은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식으로 나타내는 게 여러분이 알기 쉬울 것 같아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필의 성분은요,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이라고 적을 수 있고요. 염산은 어떻게 적을 수 있냐? HCl로 적을 수 있습니다. 염화수소예요. 염화수소. 자,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것이 발생하느냐? 기체. 누구?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쭉 적어보면 탄산칼슘과 염산이 만나서 일단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이건 기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증기도 발생합니다. 아까 완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 봤죠? 그게 코끼리 치약 실험처럼 수증기가 발생해서 그래요. 수증기에다가 그리고 남은 이온들이 만나서 CaCl2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자, 지금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반응도 마찬가지로 질량 보존 법칙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두 경우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 닫힌 공간에서 찍었을 때, 닫힌 공간, 뚜껑이 닫혀져 있는 공간 안에서의 반응, 그리고 두 번째는 뚜껑을 열었을 때 열린 공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기체 반응은 두 가지 공간에서 따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닫힌 공간에서는 아까 실험을 보면 알겠지만 거의 질량 변화가 없습니다. 질량의 변화가 없다. 그런데 열린 공간에서는 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체가 빠져나간 만큼 질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게 되었죠. 그래서 열린 공간에서는 빠져나간 기체의 양만큼 질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열린 공간은요, 이 기체가 빠져나간 거니까 이 기체만큼 같이 재준 닫힌 공간에서 봐줘야 돼요. 그러면 질량의 변화가 없어요. 이것을 보고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에서도 질량이 보존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량 보존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앙금 생성 반응, 두 번째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세 번째 반응에서 이 법칙을 마지막으로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반응은요, 연소 반응이에요. 연소, 불이 탄다는 거죠. 불이 타는 실험은 이게 위험해서, 선생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위험해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실험복도 벗었습니다. 자, 연소 반응에서 이 법칙을 한번 그림으로 볼 텐데, 연소, 어떤 것을 태우는 거야? 어떤 것을 태우는 걸 예시로 들 거냐면 이게 뭐게요? 이거? 네, 솜뭉치 같죠? 이거는 철로 된 솜뭉치 모양의 강철솜입니다. 강철솜. 오늘 연소 반응을 볼 재료는 강철솜이에요. 강철솜 연소시키는 영상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강철솜에다가 막 불을 붙이면 강철솜이 연소가 됩니다. 강철솜을 연소시키면 질량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연소라는 거는 어떤 기체와 반응하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죠? 산소 기체와 반응하는 거예요. 연소라는 건 기본적으로 산소와 반응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철솜에 불로 돼서 연소를 시키게 되면 주변에 있던 산소들이요. 산소. 이 산소 기체들이 이 강철솜과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강철솜의 질량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반응한 산소의 양만큼 이 강철솜의 질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 왜냐하면요, 연소를 시키는 순간 산소들과 결합하게 되고, 그러니까 반응한 산소 기체의 양만큼 질량이 증가하게 돼요. 이것은 여기 적혔다시피 열린 공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면 닫힌 공간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강철솜이 여기 중간에 있고 이 강철솜을 닫힌 공간에서 연소시켰다라고 생각하면 이 공간 안에는 이미 산소 기체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산소 기체들이 이 공간 안에서 이 강철솜과 결합을 한다면 이 공간 전체의 질량의 변화는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 공간 자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산소 기체들이 얘랑 결합하기 전에도 이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소가 따로 있었고 강철솜도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연소시키는 순간 두 개가 반응하면서 산화철이라는 두 개가 결합한 물질이 생긴 거야. 이때 이 산소와 강철솜의 질량과 산화철의 질량은 닫힌 공간 안에서는 그대로 일정합니다. 닫힌 공간에서 보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열린 공간에서는 밖에 있던 산소 기체들이 결합하다 보니 질량이 증가하게 보이는 것이죠. 오늘은 질량 보존 법칙을 배우기 위해서 세 가지 반응을 봤어요. 앙금 생성, 기체 발생, 그리고 마지막에 연소 반응까지. 그 반응들을 보았을 때, 반응 전후에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기체 발생과 연소는 열린 공간이냐 닫힌 공간이냐에 따라서 질량 변화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거 기억 꼭 해줘야 돼요.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질량 보존 법칙이란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전체 질량이 같다라는 법칙이고 이것을 설명한 과학자의 이름은 라부아지에입니다. 이렇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도 안 변하고 개수도 안 변하니까 당연히 반응할 때와 생성될 때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이 말은 우리 화학 반응식 연습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우리가 화학 반응식 연습할 때 개수를 적어줘야 되는 이유이기도 했죠.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아서 질량도 보존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만 선생님이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아까 지난 시간 내용 복습할 때 변화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있다고 했어요. 화학 변화는 당연히 이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건데 물리 변화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될까요? 선생님이 종이를 잘랐어. 그러면은 그 두 종이의 질량은 변할까 안 변할까? 합치면? 변하지 않겠죠.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이 분필이 있어. 근데 이 분필을 부른다고 해서, 부러뜨린다고 해서 이 분필 전체의 질량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은 하나만 더 기억하자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네. 질량 보존 법칙 요 정의와 이 이유와 물리 변화에서도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학 반응의 규칙 그 두 번째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했습니다.